오늘은 호수의 생물 두 번째 파트로 생물 분류학에 관한 시간입니다. 자,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텍서노미라고 하는데 생물을 분류해서 정확한 소속을 정해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학문을 분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전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생물의 종의 이름을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혼돈 없이 한 종을 지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학의 그러면 생물을 나누는 원칙은 뭐냐? 기본적인 원칙은 진화의 경로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도 과거에 그 진화의 갈래로 볼 때 저 먼 조상이 서로 다른 갈래로 갈라져서 진화해 나왔다고 하면은 다른 분류 체계로 소속을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주소를 보면은 뭐 강원도, 춘천시, 무슨 동 이렇게 소속이 점점 세분화되듯이 생물의 분류 체계도 개, 문, 강, 그다음에 속, 종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사람을 예를 들면은 동물계, 동물이라고 하는 킹덤에 속하고 그다음에 척색동물이라는 파일럼에 속하고 그 중에서 포유, 강 이렇게 해서 그 속은 호모라는 속입니다. 지너스 이름이 호모고 그 다음에 스피시스 이름이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학명을 쓸 때는 이 속명과 종명을 두 개를 쓰는데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했습니다. 속명을 먼저 앞에 쓰고 종명을 뒤에 쓰는데 원칙을 보면은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씁니다. 이게 학명을 쓰는 원칙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일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문장 중에 집어넣을 때는 이것을 이탈릭체로 써서 구분을 합니다. 자, 생물을 나누는 체제 중에 제일 맨 위에 킹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몇 개의 킹덤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킹덤 시스템은 5개로 나누는 5 킹덤 시스템과 6개로 나누는 6 킹덤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5 킹덤 시스템이 오랫동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분류를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원핵 생물을 모네라라고 하는 킹덤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모네라에 속하는 생물은 전부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네라보다는 박테리아가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킹덤으로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을 여기서는 4개의 킹덤으로 나눴습니다. 원생 생물, 식물, 곰팡이, 균류,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4개의 킹덤으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세포이거나 세포 분화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생물들을 모두 모아서 원생 생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종류가 있고 광합성을 안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종류와 하지 않는 종류를 조류와 원생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워낙에 많이 좀 모양이 다르니까 그 다른 킹덤으로 분류를 하자. 그래서 6개의 킹덤으로 나눈 것이고 여기서는 이 2개가 하나의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핵 생물 한 개의 킹덤, 그 다음에 진핵 생물 4개의 킹덤 이렇게 나눈 것이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온 5 킹덤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킹덤 모네라를 보면은 어떤 생물이 모네라에 속하는가? 다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인데 그냥 우리가 박테리아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그룹은 대부분 케모 헤테로트로프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 종류들이죠. 그러니까 유기물을 먹고 사는 종류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는 종류입니다. 그 포토 오토트로프이죠. 이 광합성을 하는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를 오랫동안
영어로는 블루 그린 LG라고 불렀어요. 블루 그린 LG.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번역을 남조류다, 조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 LG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두 번째 킹덤에 나오죠. 그것과 이 박테리아는 세포 구조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건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이고 나머지 LG들은 전부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자고 해서 이제는 이 블루그린 LG라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고 요즘은 대부분이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지금 제일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데 학술적인 그 파일럼 이름으로는 사이아노파이타 또는 사이아논타 뭐 이런 그 파일럼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한 이름도 지금 몇 가지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조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일본에서 만든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그 미국 유럽에서 이 블루그린 LG를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바꿨습니다. 한 90년대에 이제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박테리아인데 조류라고 부르지 말자고 해서 번역을 남세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남세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영어 이름을 그대로 써서 시아노박테리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남조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 남조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학술적으로는 그 박테리아이지만 관행적으로 지금도 남조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박테리아하고 사이아노박테리아 이 두 그룹이 이 모네라 킹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원핵생물 중에서 단세포 생물이거나 다세포이더라도 세포의 분화도가 낮은 생물. 그러니까 세포의 분화도라는 것은 이 뿌리, 줄기, 잎, 이런 그 기관들이 조직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생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원생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생생물, 프로티스타. 이것도 학명은 프로티스타하고 커먼 네임으로 영어로 쓸 때는 프로티스트 소문자로 쓰고 복수 s를 붙입니다. 이 원생생물에는 그 광합성을 하는 종류가 있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서브킹덤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LG는 서브킹덤 LG,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종류는 서브킹덤 프로토조아, 원생동물 이렇게 나눴습니다. 식스 킹덤 시스템에서는 이걸 두 개를 별도의 킹덤으로 분리를 하고 있죠. 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포토 오토트라프, 대부분이 포토 오토트라프이고 간혹 믹소트라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지만 미소한 생물이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세포막을 통과해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이용을 좀 하면서 광합성도 하고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믹소트라프라고 하는데 믹소는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혼합 영양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토트라프이기도 하고 헤테로트라프이기도 하고 두 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믹소트라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LG는 커먼 네임으로는 일반명으로는 단수는 L가 복수형으로는 LG라고 씁니다. LG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알기라고 읽는 나라들도 있어요. 알기라고 읽는 나라도 있고 영어에서는 대부분 LG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종류는 원생동물이라고 불러서 프로토조아, 조아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조아. 원생생물은 프로티스트고 원생동물은 프로토조아입니다. 이 원생동물은 그 세포가 뭐 거의 단세포이거나 세포 수가 적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헤테로트라프, 다른 유기물을 먹고 사는 종류들입니다. 대부분 사는 형태를 보면은
동물 플랑크톤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착해서 사는 페리파이톤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LG라고 하는 그룹이 광합성을 하는 종류로서 식물 플랑크톤과 부착조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담수 생태학, 수생태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물이죠. 가장 중요한 생물이 이 LG입니다. 수생태계에서는 담수이건 호수이건 아니면 해양이건 이 LG가 가장 중요한 생물입니다.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종류를 나누는 여기 이제 파일럼 레벨이에요. 이게 그 킹덤, 서브킹덤 LG에서 파일럼 레벨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데 어떤 학자는 15개로 나눈 사람이 있죠. 또 11개로 나눈 사람이 있죠. 9개로 나눈 사람도 있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슷하게 생긴 것을 묶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나누어서 쪼개놨느냐 뭐 이런 그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LG 제일 첫 번째 사이아노파이타라고 들어있는데 이것은 남조류죠. 남조류니까 사실은 LG가 아니고 박테리아에 원래는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LG를 나누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 사이아노파이타라고 해서 이것을 LG 식물 쪽에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제일 많은 이 첫 번째 시스템에 보면은 유글레노파이타라고 해서 유글레나 그룹이 있는데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쪽에 녹조류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이것을 독립을 시키기도 해요. 여기 바실라리오파이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규조류 그룹입니다. 규조류 그룹이 여기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습니다. 규조류 그룹을 여기 다른 종류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로 나눈 사람도 있고 11개, 9개 이렇게 서로 다양한 체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LG, 그 물속에서 중요한 LG를 몇 개를 골라보면은 이렇게 7개 그룹이 있습니다. 유글레노파이타, 유글레나문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또 클로로파이타, 녹조식물문, 영어로는 그린 LG라고 하는 중요한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파이로파이타, 황적조식물문이라고 해서 영어로 다이노플라젤레이트라고 커먼 네임으로 부르는 종류가 그 적조를 일으키는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황갈조식물문, 황갈조식물문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 크냐 하면은 여기 보면 클래스 중에 바실라리오파이시라고 하는 규조강이 있는데 규조류가 워낙에 종류가 많아요.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의 식물 플랑크톤 대부분이 규조류입니다. 담수에서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게 커서 이 바실라리오파이시를 별도의 파일럼으로 독립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독립시키기도 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규조류 중에는 또 중요한 2개의 오더, 우상목, 중심목 2개의 오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파이타라고 하는 은편모식물문이 있고 그 다음에 6번, 7번은 바다에만 사는 종류입니다. 이 페어파이타는 갈조류라고 하는 종류고 로도파이타, 홍조식물, 레드 LG라는 종류인데 홍조류 중에는 담수에 사는 게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아주 소수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그 바다에만 살기 때문에 6번, 7번은 거의 담수 생태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그룹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만 담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종류다. 자, 오늘은 그 생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